wolfgang의 오늘도 좋은 날 9월 특집 세상을 바꾸는 생각.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손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네. 역시 확실히 변신홍 교수님은 더 귀엽게 해주셨어요. 네, 진화했어요. 그죠. 네. 이거 막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가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말해줘 yes or no. 내가 성인지 감수성에 예민한 편인지 아니면 나는 좀 무딘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31번부터 출석번호로 시작하는 것 혹은 남녀 체크 우리 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대부분 다 앞에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변신홍 교수님. 요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네, 고민해 본 적은 없다. 이거는 동그라미일 수 있지만 동그라미. 이게 예스죠? 아니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은 나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괜찮았지만 지금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도 출석 번호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바꿔야 하는 건 불편한 거고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게 불편한 건데 네.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옳은 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는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출석번호뿐만 아니라 저희 다녔을 때 국민학교 때만 해도 네. 남학생은 반장, 여학생은 부반장, 그렇죠. 남학생은 전교회장, 여학생은 전교부회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때만 해도요. 무조건 반장을 남자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저희 때만 바뀌었어요. 해도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점점 변한 거예요. 근데 그럼요. 지금은 많이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좀 야무진 면이 어릴 때는 좀 더 야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약간 유전자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음. 차이를 차별로 연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수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남성의 특성, 여자의 특성까지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산술적으로 2분의 1 반반으로 나누자는 말씀이 아니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차이하고 합리적인 차별을 거죠. 잘 가리자는 말씀. 그렇죠. 네네. 진짜 우리 병사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쏙쏙 들어오는데요. 첫 네. 번째부터.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 예를 들어서요. 교장 선생님이나 집안의 가장 역할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 강학준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전- 이 영어 단어에도 보면은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왜 체어맨? 왜 그거 꼭 체어맨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질문 안 했죠. 그 영어를 그냥 번역하면 그죠. 그건 줄 알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단어 자체도 여성, 남성이 아니고 중립적인, 중성적인 이제 단어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음, 바뀐 거예요. 그럼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쁘다, 귀엽다는 표현은 언제나 칭찬이다. 그런가? 이거 아니야. 어떨 때는 예쁘다는데도 저도 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 예쁘다는 말 때문에 그 겪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쁘다 아름답다는 건 되게 좋은 개념인 건 맞잖아요. 철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아름답다는 거 가지고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할 그럴 종류의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숭고하다라는 그 아름다움은 압도적이고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누군가에게 쓴다는 건 굉장히 사적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예쁘다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들을 때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네. 어떨 땐 좋잖아요. 솔직히. 완전 다 나쁘지 않아. 아니, 그래요. 좋을 때가 더 솔직히 많아요. 그럼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약간 양날의 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꼭 내가
예쁘게 보여야만 될 것 같은 강박을 주기도 하고 그 나는 미적 대상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말은 어느 순간에 너 안 예뻐라고 하는 폄하의 말, 그다음에 쟤는 일보다는 외모지라고 하는 뭐 조롱의 말,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직장이나 이런 공적 자리에서 쓰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군에서나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초석.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장점, 강한 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만 평가하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의도를요, 여성들은 다 알아요.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칭찬하려고 예쁘다고 하는 건지 네. 기분이 나쁜 거를 느끼는 거는 의도가 분명히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재밌는 농담에 성적인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거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사실 장난치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남성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뭐 남자들끼리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듣기에도 조금 윤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성이 함께한 자리나 공개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참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쵸. 공식적인 자리는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공사 영역이 되게 중요한 구분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사적인 친분감이라고 해도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는 맞아, 거기 그럴 수 때문에 그 친한 정도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잘못 이해하면 친한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5번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언제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지는 않는다. 요거요. 요즘 SNS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하잖아요. 맞아요. 문제 안 삼으니까 넘어가지 예.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하고 찍어도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는 거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보. 동의해서 찍어도 공유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 일일이 묻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머 너무 예뻐요.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찍어도 될까요? 이 정도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뻐서 막 사진 찍고 올리는 거 그 딸 아들 사위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정작 그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들으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것도 다 벗고 있는 손주도 지금 특히 그건 큰일 안 돼. 납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니야. 문제죠. 그죠? 예. 오늘 시간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문학 콘텐츠 그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제부터 두 분과 함께 문학 콘텐츠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책으로 가볼게요. 네.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는 문학. 이게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문학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라기보다는요. 이걸 성인지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여성들의 경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예, 일반적인 뭐 드라마나 일반적인 소설이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한 지자체에서 그 도서관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동화책을 다 퇴출해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럼 뭐 백설공주, 뭐 오로라 다 200여 권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나무꾼과 선녀를 보면은 그게 되게 나무꾼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선녀가 모욕하러 왔다가 어떤 남자 집에서 아이 낳고 살림하다가 아이 둘 데리고 친정을 간 거잖아요. 사랑의 눈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였거든요. 이 나무꾼과 선녀 얘기를 아직도 모르다니 놀랍네요. 역시 제가 한 것 한번 약간 다르게 툭 건드려 드리면 딱
막 나오시네요. 네. 그죠. 전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가 요즘엔 옛날 다 났어요. 전래동화는 거의 많이 없애야 되는 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수능에서 나온 모든 소설들, 모든 시들을 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작품 교과서에도 실렸잖아요. 그죠? 그쵸. 예. 이 벌써 1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음흠.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그 성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때가 갖고 있는 젠더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시스템이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식민지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돈은 없어. 근데 먹여는 살려야 돼.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돈을 벌어와서 밥을 먹어야 살겠다. 이 여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운수 좋은 날의 한 장면을 함께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왜 눈을 바로 뜨질 못해? 하고 알르니의 뺨을 후려 갈겼다. 홉든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아, 이게 좀 울컥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게 울컥하고 남성의 뭐 실존적 고통을 드러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면 같이 어떻게 하든지 국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성을 비난하거나 때리거나 학대하는 것을 그게 안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냥 눈시울이 뜨끈 그러면은 이러면서 아내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걸 저 남자는 그거를 얼마나 생각했지. 가슴이 아팠겠어. 네, 생각했지. 밥을 먹였어야 되는데. 뺨을 후려 갈겼다. 이런 폭력은 어. 그게 주되게 들리지가 않았었단 그러니까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예.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앞다 젠장 맞을 것.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있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넌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거 사!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를 몹시 찼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흔들며 이거 사!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많이 폭력을 썼네요. 어떠세요, 소장님? 듣고 보시니까. 남자가 들어도 화가 나고요. 이건 그쵸?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이게 만약 우리 어머니나 내 딸이었으면 어떨까 그죠?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능 백선에 들어가 있다는 거가 놀라운 일이겠죠?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일단 필독으로 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수능 소설은 굉장히 좋은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맞아. 좋은 명작이다라고 인정한 건데 그 안에도 그 돌이켜서 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한 무서워.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옛날 얘기라고 말도 안 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이제 100년 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2021년 현재도 이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많아요. 재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가 이게 낮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남자만 그렇게 데이트 폭력에 나왔지만 원래 처음에 사랑할 때는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여성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몸이 엄청 좋고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 휴대전화번호에 여자친구랑 이런 사람들 다 못 만나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순진하고 또 자기 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몸을 움직이면 폭력 가해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예. 것도 있어서 이제 다 수용을 했는데 결국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고 울고 불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행위와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놀라운 게 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는 진짜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막 해서 이게 너무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1년에 그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맞을 짓을 하니까 내가 때렸지. 내 새끼 내가 때려서 벌어뜨리겠다는 게 누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참 인식이 잘못된 인식 그죠. 고쳐될 부분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폭력 얘기하니까 좀 무섭기도 아, 한데. 이게 진짜 본인이 네. 상대방 사랑하면서 막 전화번호 막 통제하고 누구 만났어 이러면 사랑이 자기가 아니지. 가해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면 너랑은 떨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얘기예요. 예.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학 작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김희설 작가의 경련입니다. 경련이요? 이 경련의 한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갱년의 한자와 그 네. 같은 거더라고요. 다시경, 고칠경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화자가 갱년기에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갱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완경기라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네. 조금 그런 매력이 없어지는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때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럼요, 시기죠. 그럼요. 네. 얼마나 활기차지는데. 네. 이 소설 속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언니, 나도 딸 키우지만 요즘 여자애들은 정말 못 당하겠어요. 공부면 공부, 잔머리면 잔머리. 어수룩한 아들들만 피해본다니까. 하여간 요즘 여자애들은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여자애들은 윤서 엄마는 봉인이 풀린 듯이 거침없이 소문을 풀어놓았다. 윤서도 내 딸아이도 요즘 여자애들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 같았다. 요즘 여자, 네. 요즘 애들, 요즘 남자, 여자답다, 남자답다. 음. 수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이 말들을 가진 네. 우리가 가진 그 편견하고 고정관념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음. 여자다운 거는 뭐고 음. 남자다운 거는 뭐예요? 여자답다는 조신하고 정숙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 조신하고 정숙하고. 네. 남자답다는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남자 너무 힘들겠다. 남자 힘들죠. 소장님 어떠세요? 시대에 따라서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그 이미지도 좀 달라질 테고요. 예. 그렇게 너무 가두게 되면 남성들도 사실은 피해자죠. 그래서 음.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남성답다 여성답다로 나누지 말고 이제는 갑경이답다 서범이답다 그러니까. 학종이답다 그렇게 어. 개인이 특성을 좀 더 장려하고 키워주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너무 좋겠죠. 요 소설에서는 이 여자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어땠거나 다 여자가 나쁘다고 하는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게 또 요 소설의 그렇죠. 특성이긴 해요. 똘똘하면은 뭐 여자가 지나치게 악착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이제 비난의 그것도 태도. 너무 웃겨. 아무튼 얘는 그런 여자가 것들이 많이 이제 이 배워서 소설에는 뭐하니 뭐 이런 조금은 것도 있죠. 너무 웃기고 그죠? 자, 네. 다른 장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공부도 때가 있어. 이미 늦었다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세훈이한텐 그런 말 안 하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나. 지혜 좋다는 거 하게 더. 춤출 때 얼마나 예뻐. 여자는 일단 예쁘고 봐야지. 우리 세은이 너 나중에 턱 좀 깎고 쌍꺼풀만 해주면 뭐. 요즘 세상에 얼굴만 가지고 돼?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해봐. 예쁜데 공부도 잘해보라고. 그거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당신이 맨날 얘기하는 그 여직원.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데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다 이러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하잖아. 남들한테 내보이려고 대학교 보내? 공부 맨날 해서 석박사 따봤자 뭐 했어? 똑똑한 것들보다 예쁜 것들이 더 시집 잘만 가더라. 안 그래? 당신 말대로 똑똑한 놈, 잘난 놈 만나려면 걔네들 노는 데서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이라도 멀쩡한 데를 가야. 근데 엄마, 어느새 딸아이가 다가와 있었다. 내가 고르면 안 돼?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꼭 선택받아야 해? 엄마도 그랬어? 와, 음. 띵. 예. 와우. 그죠? 마지막 딸아이 말이 아주 띵. 깨게 아니 만든. 너무 애가 똑똑하다는 야, 생각이 딱.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예. 요즘요 코르셋이란 말이 있다고 해요. 이 코르셋 아시잖아요. 옷 네. 입을 때 태 예뻐 보이려고 입는 이쪽이 뭐 음. 보정 속옷 같은 것인데 이 여기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억압에 대해서 코르셋 벗기 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음. 굉장히 재밌었던 걸 좀 약간 쇼킹한 거 얘기해드리죠. 2018년에 광화문에서 여성들이 전부 다 상의 탈의를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 진짜요? 나의 몸은 너의 성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아. 요 마지막 딸의 얘기가 어쩌면 나는 대상이나 수동화된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을 이거는 것 같아요. 멋져요. 예, 이 말 멋진데 두 번째는 쇼킹하죠. 놀랬어요. 좀 아, 네. 얼마나 이 사회가 안 바뀌면 여성들이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속에 세은이의 말처럼 이 아까 세은이는 내가 좀 고를게 왜 나를 선택을 받아야 돼? 이거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여자는 예뻐야 된다. 남자는 거친 면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왜 옷 준비할 때 아이들 임신했을 때 보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홍색, 파란색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네. 요거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코르셋을 여성만 하면 안 돼요. 남성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 따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추진력 있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어야지 주어가 여자 남자가 되면 안 된다. 그쵸.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떤 노력을 하면 이거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벗어나고는 싶네요. 들어보니. 소설에도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죠. 일차적으로 그 부모한테서 이런 관점들 그죠? 많이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학교고요. 선생님들 그죠? 교과 과정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특히 대중 매체들 예.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정말 개념 없이 막 내뱉는 말들. 그건 남성 출연자뿐만 아니라 네. 여성 출연자들도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눈살을 네.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방송국에서 걸러주거나 어. PD님들이 한 번씩 좀 걸러주셔야 됩니다. 시청자들이 저도 좀.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 어떤 그냥 흥미가 위주고 시청률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문제지 네. 이들의 말이 정말 이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신경을 안 그러니까 써요. 시청률 신경 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런 관점도 좀 걸러주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상업주의 방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 그런 차별적 발언을 안 하는데도 엄청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패턴을 가져야만 재밌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버려도 돼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1518님의 문자부터 잠깐 볼게요.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팔자 걸음으로 걸어 다녔는데 남자 후배들이 매번 여자가 왜 그렇게 걷냐고 그러더라고요. 20년째 못 고치고 있어요. 아니 뭐 여자가 남자는 팔자 괜찮나요? 남자가 걸어도 별로 보기는 안 좋죠.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되게 팔자였었어요.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네. 맞아요. 남자도 보기가 그렇게 근데 뭐 그거는 뭐 자기가 더 고치고 싶겠지. 그렇지 그쵸. 않겠어요? 4156님은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편인데 래프팅 같은 것을 할 때도 어느 곳에 가서 다이빙도 해보고 싶은데 뭐 여자가 무슨 이런 말이 나오면 주춤해진답니다. 왜 주춤하지? 그냥 하면 되지.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한 번씩 깨보시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네. 깨보시면 더 큰 것도 아마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남자인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알아서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투쟁해서 이만큼 사회가 바뀐 거죠. 그 투쟁의 방법을 좀 더 세련되고 지혜롭고 평화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예. 오, 와닿는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평등이 쉽진 않죠. 그렇죠. 예. 9079님 애교가 없어서 무뚝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교를 부리라고 하네요. 어디다 대고 여자만 애교 부려야 하나요?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게. 애교가 없어요. 제가. 없어. 예, 말투가 벌써 애교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제 딸들이 똑같은 말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 아유 저렇게 여자가 상상함이 없니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조금 화제를 전환해 볼게요. 자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렇게 발끈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덥게 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고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요. 예,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야, 넌 남자 편이야, 여자 편이야. 아, 맞아. 그런 얘기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남자 편, 여자 편이 왜 맞아. 들어가?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보니까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니까요. 아.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은 어떨까? 그런 건 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드라마와 영화. 자, 요즘 요거 인기예요. OK 광자매. 네가 끓였냐? 예, 이 사람이 끓였어요. 제 동생이 비법을 전수해줬거든요. 자랑할 게 동생 음식 솜씨밖에 없구나. 톡 까놓고 너네 집안에 내세울 게 우리 아들밖에 없지. 맞아요, 어머니. 배서방 없었음 우리 집 어쩔 뻔했나 몰라요. 그렇게 귀하면 떠받들고 살아. 멀건 콩나물국 하나 먹고 판사 이겨 먹겠냐? 판사 이겨 먹으면 안 되죠. 살 좀 올라 보기 좋더니 어떻게 너만 만나면 우리 아들 살이 빠지냐? 너 만나서 18kg나 빠졌잖아. 복댕 엄마 만나서 기껏 찌워놨더니 한 3kg 쪘지? 진짜 이거 네. 제가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얘기 들으면 어머 좋겠다. 18kg 아. 빠졌으면. 그러게요. 요즘요 살 빼려면 돈을 수백을 들여도 못 빼요. 진짜 여러 가지로 그러네, 떨어졌네요. 그러네. 자 네. 그러면 이 장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뭘까요? 이건 여자를 장난 악마화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음. 일단 성역할을 너무 나누어. 음. 요리는 여자가 하는 거고 남편은 가정을 부양하고 뭐 이런 걸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그 사실 솔직히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잘못된 성역할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고 무조건 내 아들 그죠? 이것만 편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진짜 못 인격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네.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그죠. 예, 다음 컷 또 들어볼게요. 네.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너네 부모 이혼한다며? 소송까지 한다잖아. 그런 개차반 집구석에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다. 이거 사기 결혼이야. 그렇지, 사기지.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으로 끝날 일이냐? 어떻게 날 잡아놓고 이혼 소송을 해? 사돈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지. 내 아들 이제 겨우 28이야. 너 33. 넌 30대, 우리 아들 20대. 무려 5살 차이. 결혼도 너 때문에 서둘렀잖아. 만난 지 석 달 만에. 애를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제가 결혼하자고 달달 볶은 게 아니라 이왕 만나는 거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니까. 그게 그거지. 너네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다며. 지금 보니 그렇게도 생겼다, 야. 다 늙어서 이혼이 뭐냐, 이혼이 망측하게. 니네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맘 약한 우리 아들이 너 구제하려고 결혼해주는 거잖아. 혼인신고까지 싹 맞춰줬고. 혼인신고는 신혼집 전세금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나이도 훌쩍 많은 게 5살이나 어린 남자 만났으면 집 해오는 게 당연하지. 전세명이 네 앞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꼴랑 연금 좀 타먹는 공무원이라고 잘난 척이네? 결국 편생이 이름으로 했어요. 야, 아.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뭐 개차반요? 개차반 집구석. 예. 예. 그리고 맞아요. 너네 집구석. 뭐 그리고 뭐 이혼이 죄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뭐 상황에서 이혼 안 하는 게 나이 차 나는 것도 또 무슨 유세를 하듯이 정말 모든 무슨 종합 선물 같이 좀 그쵸.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의심 한번 해보고 거꾸로가 된다면 이게 과연 옳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새겨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왜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대요. 왜 한국 드라마에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팔목을 그렇게 낚아채냐. 그게 그냥 우리는 저 남자다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폭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속 장면들의 고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영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속 장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글씨 이쁘네.
나도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어? 진짜야?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5남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어. 큰 외삼촌보다 더 잘했다? 근데 왜 선생님 안 했어? 돈 벌어서 오빠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 뭐해서 돈 벌었는데? 엄마는 청계천에서 옷 만들었지? 괜찮아. 그때 여자들은 다 그랬어. 그러고 살았어. 그럼 지금 선생님 하면 되잖아. 지금은 지영이 엄마 됐잖아. 이제 너희들 키워야지. 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 저도 이게 이제 저도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습니다만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도 그죠. 이게 사실 엄마 시대 그리고 김지영으로 이 내려오기까지 여성들의 변화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죠. 우리 할머님 세대, 어머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아닌가. 우리가 폄하해서 삼순이 뭐 그러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죠? 공장에 다니면서 그 번 돈 다 집으로 보내주고 진짜. 예. 버스 차장 안내양하면서 맞아요. 그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 예. 그리고 힘든 또 일은. 남의 가정집에 가서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그냥 묻어놓으로 했던 옛날에 얘기했던 식모설이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그죠? 그게 어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컷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지영이 졸업식인데 임시 휴업을 할까? 아니면 저녁에만 장사할까? 아 몰라. 나 안 가. 취업도 안 됐는데. 얘는 나중에 후회해. 졸업사진 한 장 없는 거. 됐어. 후회 안 해. 지영아. 그만해. 그렇게 속상하면 그만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 나가. 넌 그게 어울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영아, 너 얌전히 있지 마. 나대, 막 나대. 알았어? 알았어요? 아유, 속이 좀 시원할 것 예. 같은데 아빠는 많이 당황하셨네요. 예. 그러시네요. 사실 좀 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사실 엄마는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았잖아요.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딸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너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님을 두셨다는 것만으로 참 이게 복된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아까 막 왜 가만히 있다 시집이 나가 너 그게 어울려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어울린다는 말 사실 어울린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남자와 여자 음. 어울리는 게 좀 따로 있나요? 그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왔었던 거겠죠, 그동안은? 여성에게 어울린다는 말은 저 무보수 노동이거든요. 저임금 노동이거나. 갑자기 하나가 지금도 그러네.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 맞아. 안 하면 금방 너무 표시가 편하. 나는 일. 예. 맞아. 그리고 아무도 그 가치를 잘 인정 안 해주는 일. 남편까지도 아이까지도. 그리고 혼자서 하잖아요. 어울려서 하는 일하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 여성들이 너무 억울하죠. 그 일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 남성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몰랐던 사람이고요.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무수히 많은 부부와 가족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만큼 생각이 달라진 건데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병사들 그리고 그 병사들의 어머님 아버님 생각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우. 좋습니다. 멋진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작품들은 아무래도 여성의 시선으로 좀 본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여자라 잘 모르지만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요. 남자들이 받는 차별이나 편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있겠죠?
있겠죠. 제가 보니까 어제 이제 교사들이 쓴 이제 학교 안에서의 이제 성차별 이런 거 이제 과제 네. 리포트를 체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실이 동양 교실, 남양 교실 있으면 남양 교실은 여학생을 주고 동양 교실은 남학생을 준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거는 남학생만 든다고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맞아. 뭐 국방의 의무는 또 남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너무 그러네. 예, 사실은 그거 불만하는 거 저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또 그게 약간 양날의 칼인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역량 강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성들이 꼭 알아야 돼요. 여성 스스로가 자기 요보 대상자는 아닙니다. 예. 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차별과 편견들.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제 생각만 해도 그렇고 조금씩 고쳐져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좀 멀었죠. 좀 그럼요. 고쳐야 변 되는 교수님 아까 부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음. 너무 반갑네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기분, 느낌까지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그럼 이제 또 여성분들은 얘기하죠. 그동안 우리가 참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그거 조금 그랬다고 또 네.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제 어떤 남성들은 여성 이상으로 막 애를 쓰는 남자들도 있어요. 있죠. 예, 네.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하시는 부분은 분이 좀 있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예. 본인이 좀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격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음.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어. 그죠? 무슨 가해자 피해자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네.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여성들이 원하는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못 얻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남자 여자 다 떠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걸까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이제 좀 단계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공격이나 갈등이 아니라 일단 한숨 좀 몰아쉬고 그 지금 나이가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에 뼈대가 과연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화해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성, 예, 여유, 예, 여유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남자로서 아니면 여자로서 해야 하는 세상을 바꾸는 생각 있을까요? 저는 제 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너무 남자다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너무 과장적으로 잘해주려고도 하지 마. 그냥 네 마음을 잘 전달하고 또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기도 하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부탁하기도 하는 그런 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자의 대표 아들 너무나 진심으로 다가왔어.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폭력 조금 벗어나서요. 남녀를 꼭 다 떠나서 맞아. 그냥 상대방을 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만 좀 우리가 길러도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항상 중요한 거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조금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 해주시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